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의도의 수십 배나 되는 땅에 초현대식 빌딩들이 끝도 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단지부터 거대한 쇼핑몰, 그리고 화려한 시청 건물까지. 겉으로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이 거대한 도시에 불이 켜진 창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만 쓸쓸하게 빈 도로를 비추고 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엔 잡초만 무성하죠.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옆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수십 개나 지어 올린 걸까요? 그리고 이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된 걸까요? 오늘 일종의 경제학에서는 한때 대륙의 기적이라 불렸던 중국 경제가 왜 지금 거대한 신기루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짜릿한 반전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만조 원, 한국 돈으로 약 만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중국 지방정부들이 숨겨놓은 검은 부채, 이른바 LGFV 부채의 추정치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중국의 독특한 성장 공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나라들은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지방 관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가 곧 나의 출세 가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세금만으로는 성장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일종의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바로 땅 장사입니다. 중국의 모든 땅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지방정부는 이 땅을 민간 개발업체에 빌려주고 막대한 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놓습니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일단 짓고 보는 겁니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은 GDP 숫자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헝다나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탄생한 배경이자 동시에 전 세계가 경악한 유령 도시들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마법도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L자형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집이 안 팔리니 건설사들은 부도가 납니다. 건설사가 망하니 지방정부는 더 이상 땅을 팔아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성장을 지탱하던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앞서 말씀드린 LGFV, 즉 지방정부 투자 플랫폼이라는 유령 회사들의 빚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부채의 규모가 중국 GDP의 80%를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공장 노릇을 하던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면 세상이 멈춰야 정상인데 왜 오히려 어떤 나라들은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위험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어주니까 전 세계가 중국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싼 물건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함과 신뢰가 필요한 첨단 기술의 시대거든요. 중국이 빈 아파트 짓는데 수천조 원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를 깎고 전 세계 하늘을 뒤덮을 EVTOL 기술을 닦았으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터지지 않는 초고성능 배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중국이 겉만 번지르르한 빈 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때 한국은 그 상자 안에 들어갈 핵심 부품, 즉 현대 문명의 뇌와 심장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아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벽돌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걸 말이죠. 실제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울과 판교, 그리고 평택의 반도체 단지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릴 줄 알았던 우리 가정과 디스플레이도 인공지능을 결합한 초격차 전략으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가고 있죠.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생존 본능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손기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이제는 방산까지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을 갖춘 나라, 여러분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끄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카드인 첨단 기술 굴기도 우리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세 가지를 신 3종 세트라 부르며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지만 가성비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인재를 빼가려 해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정교한 한 끗 차이의 기술력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AI 거물들이 한국 기업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우리에게 먼저 물건을 달라고 읍소하는 광경.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수천조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내부 단속에 급급할 때 한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매기며 빗장을 걸어 잠글 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현지에 공장을 짓고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믿고 쓸 수 있는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걱정 없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부터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차세대 배터리까지 한국은 이미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의 비상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며 긴장할 때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부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무기가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고 미국산은 너무 비싸고 도입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걸리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한국입니다. 가격 합리적이죠. 성능은 세계 최강 수준이죠. 게다가 주문하면 빛의 속도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선업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중국이 싼 가격을 무기로 우리 조선업을 위협했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중국이 만든 배들은 엔진 결함의 납기 지연으로 전 세계 선주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조선소들은 2026년 현재 친환경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의 90%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주들 사이에서는 배를 만들려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라,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제의 힘이고 국력의 상징입니다. 중국이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안보와 첨단 산업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로 우뚝 선 겁니다. 이제는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한국을 배우자고 난립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나라로 성장했는지 말이죠. 심지어 이제는 문화의 힘까지 더해졌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씁니다. 이런 문화적 친밀감은 결국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억압적인 이미지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을 때 한국은 가장 매력적이고 세련된 국가로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주도하는 정밀 기술의 시대가 왔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변곡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먼 돈들이 중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와 한국으로 향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누구와 핵심 기술을 공유할지 고민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결론이 결국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공급망의 설계자이자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당당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일경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채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문을 걸어 잠글 때 한국은 투명한 시스템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의 안전자산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으로 만든 가짜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외환 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하고 아무것도 없던 갯벌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 저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대하지만 속이 빈 대륙의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 내실 있고 단단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한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의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서울을 주목합니다.
뉴욕이나 런던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최첨단이 살아 숨쉬는 이곳 서울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경제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고 이번에도 역시 보란듯이 이겨내며 전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깊이 있고 짜릿한 지식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종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